이봐요, 할머니. 잠깐만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은행 아닙니까? 할머니의 차분한 대답에 미영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정말 모르시는군요. 여긴 프리미엄 지점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주먹이 보따리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서울 중구 프리미엄 시중은행의 대리석 바닥을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 발걸음에 모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때 묻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구겨진 작업복에서는 아직 시멘트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샤넬백을 든 중년 여성이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고 정장을 빼입은 젊은 직장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직원 김미영이 외쳤지만 할머니가 다가오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하자 미영은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송금이요? 하하, 할머니, 혹시 통장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옆 창구의 박준호 대리도 고개를 돌려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마치 쇼를 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마 그 더러운 보따리에 돈이라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라고요. 로비에 고객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할머니도 은행을 이용하려고 하네. 요즘 세상 참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옆에 있던 젊은 직장인이 동조했습니다. 은행도 참 고생이네요. 저런 할머니들 때문에 품격이 떨어져. 미영은 이런 분위기에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긴 노숙자 할머니가 올 곳이 아니에요. 제발 나가주세요. 다른 고객분들한테 피해준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눈빛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던 그녀의 눈이 김미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미영은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듯 모서리가 헤어진 그 지갑을 보며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여성은 친구에게 귓속말로 조롱의 말을 전했고 정장 입은 남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갑 속 깊숙한 곳을 더듬더듬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꺼낸 것은 색이 바랜 신분증과 함께 작은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통장의 겉표지는 너무 낡아서 은행 이름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미영은 그 통장을 보며 더욱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이것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는 결정적 증거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주변 고객들도 그 낡은 통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과 신분증을 조심스럽게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통장을 뒤적이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퍼포먼스를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모인 고객들은 마치 무료 코미디 쇼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르메스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할머니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친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직장인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이 광경을 촬영이라도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고 옆에 서 있던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준호 대리도 자신의 업무를 멈추고 구경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시선으로 신호를 보내며 빨리 상황을 정리하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행 로비 전체가 마치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조롱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두 손은 여전히 보따리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멸시의 눈길이 그녀를 관통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인 모든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핏줄이 솟아올랐고 꽉 담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통장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주인공이 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근거림이 할머니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로비 전체를 훑었습니다. 조롱하던 중년 여성들, 비웃던 젊은 직장인들, 구경하던 다른 고객들까지 할머니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늙은 암사자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그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깊으면서도 마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지점장 최 부장이 소란스러운 로비 소리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서둘러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은행원인 그는 한눈에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 부장이 미영의 손에서 통장과 신분증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의 이름을 확인하고 통장을 컴퓨터에 대조해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들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여러 번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조작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미영은 지점장의 표정 변화를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지점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화면을 재확인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1,000억 원. 최 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 엄청난 금액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이 지점 전체의 예금 규모를 넘어서는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박준호 대리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로비의 고객들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직원들의 표정 변화를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묵직한 침묵이 로비를 지배했습니다. 조롱하던 중년 여성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젊은 직장인은 재빨리 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자의 여유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최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시작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에어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성은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70년간 쌓인 삶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였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은 대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들의 영혼 깊숙이 각인되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다시 가져가며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초라함이 없었습니다.